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을 직접 선택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태어날 부모도, 겪을 상처도, 만날 사람도, 심지어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까지 모두 당신이 선택한 것이라면 오늘은 당신이 왜 이 삶을, 바로 이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어나기 전 당신은 어둡고 고요한 도서관에 서 있습니다. 무한히 펼쳐진 책장 앞에서 당신은 한 권의 책을 꺼내 듭니다. 책 제목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당신이 살게 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모의 얼굴, 어린 시절의 상처, 첫사랑, 실패, 기쁨, 상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삶을 살겠어. 이것은 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던진 질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라고 했고, 니체는 같은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주제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사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려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삶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과학적 진실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은유입니다. 하지만 은유는 때때로 진실보다 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삶을 선택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설에서 영혼은 특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은 섬세하고, 어떤 영혼은 강렬하고, 어떤 영혼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영혼은 용기를 배우고 싶어서 두려움이 많은 삶을 선택합니다. 어떤 영혼은 연결을 배우고 싶어서 외로움이 깊은 삶을 선택합니다. 어떤 영혼은 자유를 배우고 싶어서 억압된 환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 속에서만 보이니까요. 용기는 안전한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곳에서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속박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역설적인 선택을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가장 어려운 곡을 선택하듯, 등산가가 가장 높은 산을 선택하듯, 영혼도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을 선택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수진은 감정 표현이 금지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어머니는 늘 참았습니다.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네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수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슬퍼도 웃었고 화가 나도 참았고 외로워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연애를 해도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했고, 친구 관계에서도 늘 맞춰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35이 되었을 때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 만약 수진이 태어나기 전 이 삶을 선택한 존재라면 그녀는 무엇을 배우고 싶었던 걸까요? 어쩌면 수진의 영혼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찾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만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목소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진은 침묵을 강요받는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관계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35에 무너진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말할 수 있어. 아니, 말해야 해.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영혼은 미소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걸 배우려고 왔던 거야.
1. 실존주의, 우리는 선택을 통해 존재를 만든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정해진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수지는 태어날 때부터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듭니다. 2. 융심리학, 무의식은 우리의 과제를 알고 있다.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저장고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패턴, 우리가 끌리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내적 과제를 드러냅니다. 수진이 평생 침묵했던 것은 그녀의 무의식이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3. 신화, 영웅의 여정은 선택의 형태. 조셉 캠벨은 모든 신화에 공통된 구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웅의 여정. 영웅은 평범한 세계를 떠나 시련을 겪고 보물을 얻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영웅이 여정을 떠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수진의 부름은 무너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순간. 그리고 그녀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찾는 여정을. 모든 신화가 말해주듯 영웅은 여정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태어나기 전 우리만의 영웅 서사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이 삶을 선택했을까요? 당신이 반복적으로 겪는 관계 패턴이 있나요? 늘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늘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늘 같은 지점에서 갈등하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 있나요? 분노, 슬픔, 외로움?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직면하기로 선택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끌리는 방향이 있나요? 설명할 수 없지만 계속 생각나는 꿈? 하고 싶지만 두려운 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고자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평생 피해온 감정은 무엇인가? 내가 계속 끌리는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반복하는 관계 패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당신이 왜 이 삶을 선택했는지를 아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영혼은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고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는 진짜였고, 당신이 느낀 고통은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관점은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미일 수 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실패가 아니라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일 수 있습니다.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은 해석하는 순간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의미를, 당신 자신을